자, 드디어 코드 문제입니다. 자, 해서 코드 문제 살펴보는데요. 이번 회차 코드 문제 자체가 C 언어 2문제, 자바 문제 2문제, 파이썬 1문제, 몇 문제? 5문제, 25점 코드 문제 나와 있습니다. 출력 결과를 쓰세요. 문제로 다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한 문제 정도가 자, 앞에서 얘기했던 선택형 문제, 문법적으로 빈칸 채우세요 문제가 이렇게 선택형 보기로 기호 적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니까 출력 결과를 쓰세요는 실제적으로 네 문제에 나온 거죠. 부분 점수 당연히 없자. 시언어로 되어 있고, 자 시언어에 함수 중심으로 되어 있고 함수와 더불어 반복문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코드에 알고리즘적인 요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좀 감 잡으셨다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죠. 자, 메인 함수 나와 있고 MP 함수 나와 있습니다. 아, 호출했네. 자, 출력하세요. 그러면 저 항상 화면 강의에서도 프린트F 몇 개 있는지 반복되는지 보고 있죠. 정수 출력하네. RES는 뭐지? 라고 했는데 RES 역으로 추적합니다. 정수 변수 맞네요. 자, 그러면 이 함수 갖다가 5 오면 결과 얻을 수 있네. 자, 해서 함수 호출하고 있습니다. 콜 바이 밸류 하고 있고, 가인수 2와 10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MP에. MP 밑에 있네요. 다행히 2와 10을 제대로 넘겨받을 수 있게 매개 변수 20 되어 있습니다. 정수, MP. 자, 처리하고 오면 되겠네. 리턴 값에 주목하고요. 2는 베이스, 10은 EXP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자, 2와 10을 가지고 진입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도 RES 있는데요? RES 있는데요. 이름은 동일하게 하지만 다 지역 변수여서 영역적으로는 다르게 존재합니다. MP의 지역 변수 1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RES에 어떤 처리를 했네요. 이거 뭐예요? 누승했네요. 자, 누승한 기본은 1로 해야죠. 0으로 하면 결과가 0이지. 과거 기출에 이런 함정이 있었던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아니네요. 1. 자, 반복문을 위해서 C 언어니까 int i 존재했죠. 자, 해서 보시면 i 시작값 0. 자, 끝값 뭡니까? 10. 자, 10보다 작다 하면 여러분 0부터 0, 1, 2, 3, 4 몇 가지? 9까지만 우리는 포문 진입한다. 어떻게 해요? 0부터 9까지 10회 진입한다. 시작은 0이에요. 근데 이 안에 진입하는 게 10회라는 걸 여러분 세셔야 돼요. 이게 10이에요. 0부터 2니까. 자, 그럼 10번 뭐 해? 라고 했을 때 곱합니다. 자, 베이스 뭐예요? 2네요. i랑 상관없네. i는 10번 횟수만 세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곱근 결과를 얻는 문제인데요. 나는 1에다가 2를 10번 곱해. 2에 10승. 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 1024 해서 깔끔하게 풀이하고 나오시는 분들 계시겠죠. RES는 반환을 1024를 해. 자, 맞습니다. 이렇게 풀으셔도 되고, 나는 2의 10등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1에다가 2를 10회 곱하는 걸 일일이 해야 돼. 그러면 시험지 밑으로 갑니다. 연습란. 자, 해서 연습란에 이렇게 하세요. 정확한 건 i가 10일 때는 곱하지 않습니다. 베이스는 항상 2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RES에 기존의 RES의 베이스 2를 항상 곱한다 해서 1 곱하기 2. 자, 그 2가 다시 2를 곱하고 4. 4가 다시 2를 곱해서 8 해서 자, 연습란에 적습니다. 검은 펜으로 연습란에 2 곱하기 4 해서 여러분 1024까지 해서 10번 곱하시는 거 꼼꼼히 하고 나오세요. 시험장에서 2시간 반? 네, 부족한 시간 아니니까 해서 1024, 1024라는 결과가 출력됩니다. 자, 시언어 두 번째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출력 결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코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함수 몇 개? 한 개 메인밖에 없고요. 우리 뭐야? 프린트F
반복문 내에 없네요. 딱 한 번만 출력하고 정수 결과 S에 대해서 출력하면 되네. 파악합니다. S 볼까요? S 변수 보니까 선언에서부터 봤더니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네요. 초기값 0이고 자 S 추적합니다. S 봤더니 누적. 자, 덧셈. 기존의 S에 자, ARI 값을 더합니다. 오, 반복해서 더하네. 폼은 나와 있죠. 자, 폼은 구조 먼저 살펴보자면 폼은 0부터 시작해서 3보다 작다. 즉 0, 1, 2. 3회 반복을 하면서 ARY에 0번째, 1번째, 2번째 값을 더하네. 자,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네. 자, 볼게요. 1, 2, 3. 자, 요 세 배정문, 대인문 값을 잘 이해하시면 실제로 요소 내용을 합한 결과 쓰는구나. 배열의 요소 쓰는구나. 자, 문제로 접근을 하면 정리는 1차원 배열. 등장합니다. 1차원 배열과 자 지금 개정된 이후에 필기던 실기던 C 코드에서는 포인터 연산자 문제가 한 문제씩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담은 못해요. 그런데 개정 초기이기 때문에 포인터를 이용한 문제가 5점 배점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필기, 실기 마찬가지로 포인터 연산자. 자, 포인터 연산자 어디에만 있다? C 언어에만 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스타 기호입니다. 곱셈이 아니고 단항 연산자, 포인터 연산자. 기능으로는 뭐예요? 간접 참조, 내용, 참조 연산자. 참조를 하고 있죠. 주소를 가지고 그 주소에 속한 내용. 우리가 어떤 변수 공간, 메모리 공간이라 그러면 주소가 있는데, 자, 그 주소에 자, 포인터 연산자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내용을 참조한다라는 겁니다. 자, 포인터 연산자 부분 하나, 둘, 세 개에 사용되었습니다. 포인터 변수 선언하지 않았는데 포인터 연산자가 등장했네요. 라고 했을 때, 자, 1차원 배열의 힌트가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인트 3개 있네요. 배열 3개의 요소에 대한 초기화만 잘하면 더하면 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고 0번지, 1번지, 2번지 있고 A, R, Y 자 어디요? 요게요. 시작 지점의 주소. 자 배열의 이름은 배열명은 뭐와 같아요? 첫 요소의 주소. 주소 나왔기 때문에 포인터 연산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지점은 ARY 더하기 0, ARY 더하기 1, ARY 더하기 2 지점 위치에 해당하고요. 자, 볼게요. S는 0이고 I. 자, I는 반복문 때문에 초기화 있고 자, 1번 되어 있는 이 부분 한번 따져 볼게요. 1이 어디에 저장돼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이라는 값이 ARY 배열의 시작 위치에서 더하기 0. 그러면 여기네. 그쵸? 예. 이 지점에 1이라고 저장이 되네. 조금 더 정리해서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이 내용은 주석 ARY에 0번지에다가 1 더한 거와 같다. 그쵸? 예. 자, 그러면 ARY의 1, ARY의 2에 어떤 값이 들어가나 라고 볼게요. ARY의 0. 뭐예요? 그거 이 위치에 자, 포인트 연산자입니다. 자, 이 주소의 내용 1. 자, 1 더하기 2는 뭐예요? 3. 해서 실제 주석으로 표현하자면 두 번째 부분은 ARY의 1번지에는 1 더하기 3 들어갔네. 1 더하기 2 들어갔네. 입니다. 3이죠. 그래서 3 저장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볼까요? 여기는 ARY의 내용?
1이네. 1 더하기 3은 4죠. 해서 ARY에 2에 1 더하기 3 해서 뭐 들어가 있어요? 4. 자, 반복문 포문 얘기 드렸죠? 자, 해서 하나, 둘, 셋, 0번째, 1번째, 2번째 값을 더합니다. 여러분 시험지 하단에 이렇게 코드 부분에 여러분 연습하시면 안 되죠. 연습란 하단에 여러분이 더하실 거는 1 더하기 3 더하기 4는 뭐지? 라고 했을 때 8 계산 정도. 그렇죠? 머리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고요. 해서 답은 8만 깔끔하게 적는 거죠. 해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라고 해서 포인터 연산이 1차원 배열의 주소에 접근할 때 참조해서 오는 포인트 연산의 값을 잘 알 수 있다. 자, 그럼 시연어 문제 두 문제 살펴봤고요. 자, 자바로 넘어가는데 말씀드렸듯이 자바 문제 2번 문제는 결과를 쓰세요가 아니고 보기에서 골라서 기호 쓰세요예요.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하나고 부분 점수 없고 하나만 적으시는 겁니다. 말은 해당 실행에서 결과가 왔는데 이 빈칸에 자, 이걸 선택형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기 선택형 문제. 예전 같으면 그냥 결과를 쓰세요 해서 여러분이 소문자로 스태틱 소문자로 대문자 쓰시면 빵점. 시연어는 이렇게 적으셔야 되는데 자, 지금은 기호 적으라고 해서 문제 유형에 집중하시고 이 부분은 낯설실 수 있어요. 이미 앞부분에 스태틱 변수에 대한 언급되는 코드를 우리 정보 처리에서 경험을 한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자, 중요한 거는 항상 낯설더라도 알고 있는 수순으로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퍼블릭 클래스 뭐예요? 테스트 클래스네. 자바네. 자, 클래스 내에는 뭐가 있죠? 필드와 메소드가 있죠. 자, 그래서 클래스는 메소드들의 모임 해서 메소드가 하나, 두 개 있다. 파악하십니다. 메소드. 자, 두 개의 메소드, 멤버 함수가 있는데 첫 번째 메소드는 무슨 메소드? 실행의 시작과 관련된 메인 메소드 해서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로 되어 있고 자, 내부에서 하나만 하네. 자, 결과가 출력이 돼서 잘 살펴봤더니 프린트 ln 이 부분 때문에 포지티브 대문자가 출력됐네. 즉, 이 내부의 결과. 자, 다른 메소드를 호출해서 결과 이 부분이 자 땅따옴표입니다. 포, 지, 티, V였던 거예요. 그럼 저희가 실행과 관련되어서가 아니고 문법적인 구조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애를 평가하는 문제인 거죠. 기본 메소드의 구조. 정확하게는 스태틱 메소드를 알고 있느냐. 자, 그러면 호출을 합니다. 라고 볼게요. 자, 보세요. 소문자 체크. 저는 자바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데요. 근데 시언어에서 함수 호출에 대한 개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체크 갑니다. 체크 있었죠. 체크 가네? 호출. 그런데 1 가지고 갑니다. 매개 변수 전달도 하네. 1 가지고 가니까 넘버로 1 가져가겠구나. 시언어랑 동일한 호출 구조, 매개 변수 전달과 관련해서 보았고, 자, 이 부분에서 저희가 굳이 학습한다라고 했을 땐 이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체크는 클래스 내에 동일한 클래스 속에 있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그냥 체크해도 되는데 왜 대문자 테스트 어디에 있어요? 클래스 이름. 왜 호출 시 클래스 명점 메소드명을 했을까? 이 부분이 힌트다라는 거예요. 그냥 체크하면 되는데 즉, 자, 클래스명 대문자로 시작하고 클래스명이 적혀졌다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무슨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라고 합니다. 좀 한글로 적을까요? 정적 메소드. 자, 정적 메소드 클래스 명을 통해서 포함하는 메소드로 문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객체가 생성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스태틱 변수와 동일하게
기능이다. 객체 없이도 호출 외부에서 할 수 있다. 자, 이 코드에서는 클래스 내부에서 했지만 실제적으로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정적 메소드에 속합니다. 해서 앞부분에 스태틱 없어도 저희 메소드로는 기능하는데 스태틱을 붙여준 이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출력되도록 완성하여라 코드를. 자, 그럼 답은 기억 적으시면 되고요. 뭐 굳이 내부로 들어가면 3학년산자 문법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1 전달받아서 1이 0보다 크냐는 조건식의 결과가 true 소문자로 적을게요. true 나오면 이렇게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문에 자, 두 번째 positive라는 문자열을 어떻게 리턴한다. 스트링 형태로. 자, 해서 스태틱이었습니다. 정적 메소드. 해서 스태틱, 정적 메소드 이미 저희 기존 경험한 필드 나왔고 스태틱 메소드까지 우리 실기에서 다 다뤘고 자 보기에 니은디글리을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보시면 뭐 문법적인 범주에서 동일하진 않지만 이렇게 보기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는 자바의 접근 제어자. 디폴트는 키워드는 아니고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는 지금 위에서 스태틱일 경우에는 어떻게요?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디폴트 퍼블릭이 없죠? 그럼 디폴트인 거예요. 자, 해서 섣불리 퍼블릭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거죠. 다른 클래스와의 상황이 관여돼야 접근도 지정할 수 있으니까 답은 스태틱입니다. 자, 그럼 이번 자바 문제는 당연히 상속 베이스와 관련된 또는 오버로딩, 오버라이딩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 상속의 자바 문제 출제 출력 결과로 14번 문제에서 출제가 됐네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상속이다 라고 하면 클래스 몇 개? 2개가 모여야 되겠죠. 그러면 볼게요. 자바니까 자, 클래스 몇 개? 2개. 퍼블릭 클래스 2개이고 자, 클래스 명 살핍니다. 자, 해서 대문자로 시작하는 오버원 자, 그냥 클래스였는데 여기에 오버원 있고 이 상황 때문에 이거를 부모 클래스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여기는 오버2 익스텐즈 이미 시험 문제 나왔고 익스텐즈에서 상속 상황에 자식 클래스 정의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속에 여러분이 살피실 건 메소드들이 있네요. 자, 클래스 상황의 메소드. 자, 부모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퍼블릭이냐라고 뵀을 땐 자, 메인 메소드 포함하고 있으니까. 자, 메인 메소드 있고요. 실행 메소드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요. sun 메소드가 있습니다. 뭐 입장으로는 부모 클래스 속에 속한 메소드고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덧셈 수행하네요. 두 인수에 대한 덧셈. 자, 그리고 분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식 봤더니 하나의 메소드만 있네요. 자, 그리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sun. 어디서 들어봤는데 부모의 이름과 동일하네요. 그러면 이 자식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 속의 메소드가 이름이 같다. 자, 이름뿐만 아니라 자, 어떻게요? 구조가 같죠? 2개의 인트형 전달받고 반환도 인트형. 자, 이 상황을 뭐라고요? 오버라이드 재정이 되어 있네요. 중복 정의가 아니고 오버로딩이 아니고 자, 그럼 자식 객체는 부모 선이 아니고 나 고유의 선이 있네 라고 해서 자식 객체인 상황에 대해서 좀 염두해 보시고 그럼 안에서 뭐하지? 라고 했을 때 부모는 그냥 덧셈 했는데 아이고 얘는 뺄셈 하네요. 뺄셈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또 더해요. 그런데 봤더니 슈퍼 키워드입니다. 슈퍼도 기출이 된 바가 있죠. 자, 슈퍼에 대해서 여러분 처음 접하시는 게 아니죠. 과거 기출 보시면 자, 슈퍼는 자식이니까 슈퍼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자식인데 상위 자식이니까 위에가 있죠. 부모죠.
부모에도 선 있고 나도 선 있다. 근데 슈퍼를 하면 상이 부모의 선을 호출해서 더해와라. 그 결과를 뺄셈하고 덧셈한 결과로 바나나라. 아, 오버라이드된 메소드 선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행합니다. 라고 해서 짜잔 실행하면 메인에서부터 여러분 계산하셔야죠. 예, 실제. 자, 메인에 진입을 했습니다. NEW, NEW 중요하죠? 왜냐면 객체 생성해야 되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 NEW 적는 거 나왔죠. 자, 객체. NEW 오버 1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 생성했습니다.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 생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1은 부모 객체 생성했고요. 자, 오버 2는 자식 객체 생성했네요. 그리고 각각 참조 변수 A1, A2라고 해서 객체 NEW는 같은 형으로 선언했네요. 동쪽 바인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볼게요. R을 뭐라고 해야 내가 R 출력했잖아 라고 해서 결과를 쓸 수 있을까? 자, 볼게요. 제가 부모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A1 부모죠. A1.son. 오, 나 부모인데 내 son을 호출해 라고 해서 어디 갑니까? 동일한 클래스는 여기를 호출한다라는 거죠. 지점 정확하게 이 지점으로 제가 짚었죠. 3 전달받고 2 전달받습니다. 자, 뭐 한다고요? 덧셈 5. 자, 반환되죠. 이 자리로 5. 5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갈게요. A2. 이거 뭡니까? 자식 객체잖아요. 자, 자식에 있는 son 호출하여라. 자식 객체는 이 부모가 아니고 오버라이드 됐기 때문에 son을 호출하죠. 여기도 3, 2 동일하게 가지고 갑니다. x는 3, y는 2 전달받고 3 빼기 2. 아직 수행은 하지 않고요. 함수 호출 먼저 해결하고 와서 3 빼기 2 더하기 합니다. 자, 슈퍼 son 부모 쪽에 3과 2를 전달받아. 갔네. 여기서 다시 한번 3이 전달받아서 뭐예요? 5를 반환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연습란에 뭐 하시는 겁니까? 3 빼기 2. 시험지 하단에 3 빼기 2 더하기 5.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시험지 하단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1 빼기 2, 1 더하기 5 하면 6인가요? 예, 자, 6이죠. 자, 그럼 6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옵니다, 여기. 앞에 있었던 5와 6을 더하니까 11 해서 답 11. 자, 그래서 그동안 기존에 기출됐던 슈퍼도 이해를 해야 되고 오버라이드도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의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는 메소드 간의 호출. 상속 상황에서의 메소드 간의 호출해서 C 언어에서부터 함수 호출, 메소드, 자바에서의 메소드 호출을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 이건 응용된 코드가 아니에요. 그냥 기본 문법에 충실해서 호출되면 반환된다. 전달되는 값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회차 골고루 출제됐습니다. 파이썬 문제. 원래 기사에서 10비빌 문제가 출제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의외로 산업기사에서 생뚱맞게 10비빌 문제가 우리 같은 회차 2회차에 출제가 먼저 됐어요. 뭐 기사에서도 10비빌 코드가 나오겠지만 마찬가지로 문법적으로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함수 호출 구조 그리고 기본적인 C 언어 베이스 문법 동일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파이썬 봅니다. 자, 개정되고 나서 이전에 낯선 문제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면 제어 구조 들어왔거든요. 자, 출력하세요. 이것도 반복문 내에 있지 않죠? 들여쓰기 딱 인덴트 보시고 자, 프린트 한 번만 출력합니다. 뭐예요? 리절트. 자,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리절트 선언에서부터 초기화에서부터 따라갑니다. 맞네. 자, 처음에 리절트는 0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포문을 수행하면서 뭔가 반복하네. 눈에 들어오는 건 right shift 연산이고요. 또 더하기도 하네요.
이런 걸 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내가 잘 실행해서 결과 얻어야지와 이 문제는 뭐냐면 포와 포 반복문을 포인의 레인지 함수의 결합입니다. 자, 레인지 함수 동해차 필기에서 출제가 된 거 기억나시죠? 자, 해서 레인지 함수에 1, 쉼표 3 하면 1 이상 3 미만으로 알고 계시고, 그러면 리스트 어떻게 1, 2까지만 해서 이거에 대해서 i로 객체에 전달받아서 i의 반복은 두 번, 횟수로는 두 번이고 i 값은 1, 2로 1, 2, 1, 이 부분 쉬프트 연산 수행할 때 한 번, 두 번 오른쪽으로 쉬프팅 하네. 자, 횟수도 2회 포문 진행되고요. i는 여기에 쉬프트 연산에 이용됐어요. 자, 이 문제는 세세하게 변수에 대한 이해와 여러분이 이 리절트 간의 대입 연산에 대한 처리에 대한 이해를 좀 주의하여라 라고 해서 출제한 문제예요. 연계성에 있는 무슨 알고리즘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의 코드 실무에서 뭐 로직 바람직하나요? 그것도 물음표예요. 아니에요. 자, 변수의 추적, 디버깅에 중점을 두고 푸시면 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기출해설을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할게요. right shift 연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나눗셈 연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제가 n을 a 1비트씩 A회 right shift 해라 그러면 기존의 n 값에다가 자, 기존의 n에다가 어떻게 해요? 나누기 2에 a승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라고 해서 자, 이 그대로 공식 보시면 2의 i승 회만큼 즉 1의 i가 1 이었기 때문에 2의 1승, 2의 2승. 자,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라고 해서 A, 2, A, 4. 이렇게 처리해서 리절트에 넣고 리절트에 1. 자,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여기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 코드의 결과값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뭐 제가 포레인지 이거는 파이썬과 관련되어 있는 문법 얘기한 거고요. 이 코드의 결과를 정확하게 왜 26이지?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자, 반복할 때 그 다음 반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항상 100으로 고정되어 있다 해서 자, 얘는 의미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100을 오른쪽으로 4회 시프트 한 후 덧셈 1 한 결과를 25 더하기 1로 해서 26 풀이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디버깅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시험장 가셔서 조금만 코드 집중해서 변수 분석하시면 답안란에 25 더하기 1 왜냐면 100을 2에 100을 4로 나눌 거니까 25잖아요. 자, 그러면 보시면 디버깅을 해서 굳이 좀 더 명확하게 보자 하면 자, 레인지 해서 1, 2 자, 해서 봅니다. i가 리스트의 1과 2를 각각 i 객체로 두 번 반복할 때 i가 1일 때 디버깅 봅니다. 진입하고 제가 오른쪽 봅니다. 100을 오른쪽으로 1 시프트 해라 그러면 100을 한 번 우측으로 자릿수 이동을 한다 그러면 나누기 2 해서 100이 50이 되죠. 자, 그걸 리절트에 저장하죠. 이렇게 그럼 리절트는 지금 50이에요. 다음 문장 갑니다. 리절트 더하기 1. 자, 리절트 뭐예요? 51. 맞죠? 자, 올라가죠. 그래서 2를 택하고 2로 다시 봅니다. 자, 만나는 A는 100이에요. 그래서 100 나누기 2 수행하십니다. 자, 100을 2의 2승으로 나누기 해서 4로 나눈 결과 25가 나온다는 거죠. 오른쪽 라이트 시프트 한 결과죠.
자, 오른쪽으로 비트들을 두 번 밀어. 라고 했더니 25가 나왔고요. 25 더하기 1을 하니까 26. 1회 때 했던, 그러니까 아이가 1일 때 했던 결과에 리절트에 영향 없죠. 그쵸? 자, 그래서 결과는, 자, 두 번 했으니까 이제 포문 나와서 26이구나. 자, 이렇게 설명 듣고 보면, 아유, 이걸 왜 기사 문제로 이런 문제를 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레인지의 문법 알고 리스트 객체 1, 2의 객체 i에 데리고 와서 자, 폼은 수행했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